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깡통 탈출 계좌의 빛의 실전 트레이더, 파생 트레이더 인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강, 6강부터 시작해서 10강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10강 편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캔들을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데,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셔서 6강부터 다시 천천히 들으세요. 캔들 접근법이 저는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래서 개념 위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 캔들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캔들 기법이 막 상승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로 떼돈을 번다 이러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와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배우셔갖고 차트에 직접 자기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이 강의 하나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차트를 자꾸 바라보세요. 차트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점점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또 분석이 좀 더 깊어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제가 드리는 개념 위주로 들어오셔서 차트를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기초적인 거라는 거, 기초라는 거 꼭 아세요. 캔들을 더 들어가고 세분화하고 진입 타임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중국 강의로 들어가면서 알려드릴 거고, 거기에는 제 노하우들이 들어가겠죠. 더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거, 제가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차트를 바라봐야 되지? 내가 과연 배운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나?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거기서 끊임없이 내가 왜 그러지를 가다가 드디어 과거에 고수들한테, 전문가한테 배웠던 이 가장 기초적이고 정석적인 내용을 추려서 차트를 분석하고 진입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취사 선택해서 잘 듣고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쓰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듣고 그냥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리고 돈을 잘 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깡통을 찼다,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확 뒤집어서 제가 말하는 이런 캔들 기법으로 차트를 잡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진 자신의 시야와 눈이 생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주 화, 수, 목 20시부터 22시까지 방송을 하고요. 매매도 합니다. 메타트레이더로 매매 자리 한 번 정도 드립니다. 강의하고 한 번 드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에는 제가 강의를 지금처럼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녹방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듣는 걸 저는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오셔서 들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부득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녹방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참, 네이버에 이렇게 해외선물 깡통계좌 탈출기라고 제가 2부로 발간했으니까, 깡통 계좌로 힘들어 하신 분들, 계속 누적 손실인 분들은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실만 해요. 그 다음에 저희 VIP 회원들이 되시면 제가 2부 무료 증정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캔들 장대 양봉에 대해서 강의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캔들 개념 다시 돌아옵시다. 캔들이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 이유 물었을 때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수자, 매도자 싸워서 이긴 결과물, 개념 확실히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에서 매수자가 이기면 양봉, 매도자가 이기면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양봉 왜 나와요? 음봉 왜 나와요? 그러면 말하지 못하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이해되시겠죠?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대 양봉은 뭘까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 일반 양봉이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강한 매수자들이 달라붙든 뭐 세력이 누르든 누가 누르든 강하게 매수세가 탁 들어서 매도자를 쫙 죽이면서 강한 봉이 섰죠. 장대 양봉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장대 양봉이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죠? 단봉보다 크면 장대 양봉인 거예요. 주식으로 들어가면 장대 양봉의 거래량까지 봐야겠지. 근데 우리는 해외 선물을 하는 거니까 거래량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해도 더 좋아요. 그것까지 보면서 내가 차트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보는 거 100% 더 좋다. 한데 초보자분들이나 지금까지 자꾸 누적 손실인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여러 가지 섞으면 헷갈리. 안 그래도 복잡한 판에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대 양봉이 왜 제가 차트에서 첫 번째 진입 시그널이 나왔냐고 했냐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서 강한 봉을 뽑아줬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나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왔으니 이제 위로 올라갈래? 니들 봐? 라고 강력하게 시그널이 툭 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진입하라는 게 아니야.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진입하라고 태클 걸면 안 돼요. 장대 양봉 나왔다고 다 올라가냐? 이따구 짓 하면 나한테 쌍욕 먹는 거예요. 진입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걸 기준 양봉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준 양봉이 뭘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너 기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뜻은 파생판에서 기준 양봉이다 그러면 걔가 기준이 돼서 손절이 정해지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장대 양봉이 딱 나왔다고 하면 얘가 기준 양봉으로서 딱 들어서는 거고 그러면 손절란이 딱 정해지겠죠?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매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채팅 칠 수 있는 실시간을 보시는 분은 본인이 채팅 쳐도 돼요. 손절 라인이 딱 정해진 기준 양봉이 등장한 거라고요. 어디? 시가. 이해되세요? 시가가 기준 양봉이 얘가 기준 양봉이라고 했으니까 시가가 바로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 캔들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 가야 돼요? 나 간다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우상향으로 가야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이해되세요? 강력한 매수 양봉이 툭 들어왔던 건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에서 강력한 매수자가 툭 들어와서 진입시간이 떴고 기준 양봉이 딱 되었으니 이제부터 차후 캔들은 어떻게 돼야 돼? 우상향 쪽으로 계속 가야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가 그랬죠. 그 앞전에 전 강의는 뭐 힘겨루기 캔들, 눈치 보기 캔들, 그죠? 뭐 바닥형 캔들인데 바닥형 정도는 뺍시다. 힘겨루기가 나오든 눈치 보기 캔들이 나오든 뭔 캔들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으로 가주면 돼. 그냥 왜 우리 해외에서는 방향성 매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가주면 돼. 그러면 진입 타점을 거기서 잡아서 장대 양봉의 시가의 손절을 걸어놓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배팅 쪽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힘의 크기를 본다면 이 양봉 종가의 끝이잖아요. 종가가 고가잖아. 양봉이라는 놈은. 이해되시겠죠? 당연한 거죠. 이 양봉 위에서 노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갭으로 놀든 뭐로 놀든 위에서 놀아주는 게 제일 좋지. 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 양봉 위에서 노는 게 그 힘을 더 세게 반영하는 거잖아. 그 힘들이 살아있는 거잖아. 매수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 조정 캔들이 나오든 뭔 지랄 캔들이 나오든 간에 이 3분의 1에서 노는 게 그 다음 힘이 센 거고 올라가겠다는 힘이 계속 발휘가 되는 거고 제일 그 다음에 중심값을 안 깨는 게 그 다음에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건 위로 가는 게 좋죠. 그죠? 상식적이죠? 강력한 양봉세가 들어왔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노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기법화 시키는 게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심값에서 노는 것도 문제 없는 거야. 장대 양봉 나왔는데 훼손이 안 됐잖아. 618까지 내려와 버리면 좀 거시기 하지. 힘이 좀 많이 빠진 거 되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계속 가면 돼요. 뭐만 안 깨지면 돼. 얘만 안 깨지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랄을 하든 말을 하든 계속 이쪽으로 계속 가주면 돼요. 그러면 매수세가 살아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 우상향을 계속 가겠다는 거고. 이래서 첫 번째 진입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 나올 수 없는 캔들만 등장 안 하면 된다가 이후에 이제 캔들 조합법에서 바로 나올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캔들 장대 양봉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의 결과물인데 강력한 매수세가 이겼다. 싸움의 결과물이다. 등장했다. 얘는 기중 양봉이 된다. 그쪽 방향으로 무슨 캔들이 나오던 계속 가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딩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이래서 장대 양봉이 차트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차트 위치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장대 양봉은 시간번호 보면 분 차트가 좀 틀린 거 있고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게 있지만 지금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보자분들, 일단 차트 분석이 힘드신 분들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추세 추정, 힘의 원리로, 아 강력한 양봉이 나왔으니 너는 무슨 캔들이 나오든 그냥 가면 돼. 여기서 우리가 옛날 주식 기법을 볼 때는 양음양, 일양이응, 장대 양봉, 삼운봉 패트, 갭 상하, T 뭐 이런 걸 배우잖아. 그건 추후 문제고.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는 선물이니까 주식 스케일 치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성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 식당은 안 깨지면 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방향성만 나오면 돼. 캔들이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윗골이 나오든 아랫골이 나오든 의미 두지 마세요. 그렇게 둬봐야 여러분들 매매하고 분석하는데 도움 1도 안 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거 좀 쉴게요. 독특하죠? 제가 설명해 드린 게.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까 한꺼번에 다 뭉쳐서 말씀드렸죠? 요 위에서 노는 게 좋고, 아이고야, 아이씨, 요 위에서 노는 게 좋고 3분의 1 안 깨는 게 좋고 시가손절 안 깨고 여기서 도는 게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없는 캔들만 안 나오면 된다고. 요거는 바로 이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갑시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나오면 안 되는 캔들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답은 이 파워포인트에 있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나올 수 없는 캔들이 있어요. 제가 배울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오면 안 되는 캔들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던데 왜 나오면 안 되는 캔들이지? 나오잖아. 그땐 그 의미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후에야 그 말뜻이 그거였구나를 내가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개념으로 접근해 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강력한 매수세가 확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장대 음봉이 뚝 떨어졌어. 이게 나오면 될 수 있는 캔들이야? 상식적으로 안 되는 캔들이야? 안 되는 캔들이지.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건 매도자들 다 죽이고 강력한 매수세가 확 들어왔는데 그걸 그 다음 캔들에 장대 음봉으로 확 밀어버린다? 그죠? 그건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 앞에 양봉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2배 힘이 작용한 거지. 매도세가 들어와 버린 거지. 그죠?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이 양봉이 소위 말하는 페이크, 속임수가 돼버린 거예요. 올라갈게 하고 꼬셔놓고 확 밀어서 그 물량 다 죽여버리면서 밑으로 쭉 추세를 터뜨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아까 강의랑 돌아가서 장대 양봉은 기준 양봉이 됐고, 기준 양봉이기 때문에 시가를 깨면 손절 라인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절을 깨는 순간 손절을 쳐야지. 그죠? 그리고 바로 매도로 그 다음 캔들이 밑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으면 매도로 전환해야지. 그래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매도의 급소 패턴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합니다. 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의 급소가 되는지를
저는 개념으로 들어온 거고요. 좀 이해가 편하죠? 안 외워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맞잖아.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되세요?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무슨 캔들이 나오든 우상향적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은 갑자기 두 배의 힘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매도세가. 그걸 다 눌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망가진 거지. 양봉은 페이크거나 엄청난 매도세가 다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깨는 순간 손절을 치고 스위칭을 하든 매도 방향을 보든 진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두 캔들이 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하락 잉태형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게 이런 캔들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은 없어요. 왜 이게 하락 잉태형일까, 여러분들?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이 살아있는 차트에서는 늦어요. 외워서 대응한다는 거는. 이해되시겠죠?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냥 풀리는 거야. 자, 왜 하락 잉태형이 이 말치 저쪽에 하락 잉태가 뭐예요? 품었다는 얘기잖아.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답을 내셔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드립니다. 잉태형이 딱 생겼다는 것 자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갭. 여러분들, 갭은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갭은 엄청난 물량이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면 아도 친 거야. 그냥 물량을 다 확 잡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붕 떠서 나오는 거잖아. 그 갭이잖아. 개인들이 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갭 강의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갭은 일반 개미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거대한 세력이, 거대한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든 그런 사람들이 갭을 만든다고요. 일반인이 절대 개미 투자들이 만들 수. 왜? 개미 투자들은 리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저마다 들어가는 포인트, 익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갭이 만들어져? 나를 따르세요 할 수 있는 리더가 부실없잖아. 그런데 거대한 자금들은 되지. 엄청난 자금이 투여가 되니까. 그래서 갭은 세력이 만드는 갭이에요. 물론 속인수 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상략합시다. 지금은 초보자들이 또는 힘드신 분들이 다시 배워서 기초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갭은 그치, 일반인들이 못 만들지. 어떤 거대한 세력이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잉태형이란 하락 잉태형이란 캔들이 나왔을 이유를 갭으로 보면 돼요. 이 캔들은 분차트는 시가에서 시작해서 종가가 고가잖아. 그런데 이렇게 잉태형이 나오려면 이 순간 갭이 나온다고요. 그게 이만큼 나올지 이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얘가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놀아도 부족한 판에 갑자기 갭 하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봉에서. 이해되세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왜 갭 하락을 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밀리면 또 모를까, 그리고 꼬리 달면 모를까, 그냥 갭으로, 그것도 음봉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밀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강제히 밀어? 그죠? 그래서 하락 잉태형이다 라는 거 했고, 하락 잉태형이라서 무조건 밑으로 빠지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아까 연장선을 얘기했잖아. 이 하락 잉태형은 내려갈 수 있는 패턴이 한 가지지 100%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것까지 생각을 해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 하락 잉태형이 왔으니 일단 매수자들은 긴장하는 거지. 와, 갭이 갑자기 왜 밑으로 나오지? 위에 나와도 모자른 판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가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는 거지.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깬 데는 이런 장대 음봉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절 쳐야지. 또는 무포인 사람이 야, 이거 하락 잉태형 갭이 나왔네. 그러면 진입 포인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가를 잡아 깨는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진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이어졌잖아. 이해되세요? 외우면 진입 포인트 잡기 어려워, 여러분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캔들을 이해해버리면 되게 쉽다는 거지. 더 들어가면 3객짜리까지 들어가고 이걸 합쳐서 한 봉으로 보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차트 분석이 켜지면 그것까지 흡수가 되는데 여러분께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헷갈리. 이거 드려도 다 분석하기가 힘든 판에 더 깊숙이 들어오면 어떻게 소화하실 건데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에는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갭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갭 상승이 나오는 거 되게 좋지. 장대 양봉 나와서 위로 온다는 거. 보통 1양 2역 캔들이 뭐냐면 보통 여기서 놀 때가 되게 좋은 거죠. 이런 캔들 좋아하잖아. 대가리 위에서 노는 거. 그죠? 주식으로 보면 여기서 들어가서 1양 2역 종가 올인 그러잖아. 올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패턴 아시는 분 있죠? 올인이야, 올인.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지. 갭이 나오고 눈치 보기 캔들 뭐 일량 뭐 물량 테스트지 뭐지 뭐든 좋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갭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장대 양봉이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갭이 나온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노니까 쫓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추세 출 때 먹을 수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양봉에서 두 양봉에서 그 다음에 나오지 말아야 될 캔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엔 아마 똑같은 게 또 나올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음봉은 강력한 매도세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되겠어? 시가 고가가 손절 라인이 된 거예요. 이건 매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우리 매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매도자 입장이니까 얘는 아까 시가 그 장대 양봉과 반대로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 치는 사람들은 그거 똑같아. 여기서 노는 게 베스트. 3분의 1이 그 다음 약한 그 다음 강한 거, 중심값이 그 다음 강한 거, 618까지 내려와도 문제는 없지만 손절 건드린지 안 건드린지 체크하면서 봐봐야지. 이해되시겠죠? 장대음봉 뚝 떨어졌는데 매수 들고 있으면 돼? 안 돼? 우리가 배운 기법은 안 되는 거야. 왜? 강력한 매도세가 매수자를 누르면서 나 가요 라는 시그널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장대 음봉은 기준 양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성 매매를 하잖아. 물론 매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방향성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 있으니까 매도를 봐야 되는 게 정석이고 매수를 들고 있으면 컷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은 장대 음봉 나와도 들고 있죠? 왜? 장대 음봉 나왔다고 다 내려가냐? 이러면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 선수는 긴장하고 컷 준비하거나 컷하고 그리고 다시 보는 거지. 그게 일반 개인과 선수들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아까 반대 개념으로 갑시다. 장대 음봉이 뚝 떨어졌는데 장대 양봉이 또 들어왔어. 2배의 힘. 그죠? 그러면 아까 거는 앞에 거는 페이크나 속임수.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뭔진 모르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념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잖아요. 그죠? 강력한 2배의 힘이 작용했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거짓 음봉이었다는 거지. 그죠? 그 개념으로 이렇게 돼서 얘가 바로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매수의 급소 패턴이다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나오면 이 시가에 손절을 걸고 매수 타진을 하는 거지. 이 봉 끝날 때 들어가도 되고 이 봉 끝나서 여기를 이 시가 고가 음봉의 시가 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 손절 걸고 들어가서 매수 진입 타점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진입 타점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어지죠? 계속. 그죠? 그 다음에 상승 인태형이라는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갭으로 놓고 봅시다. 아까 거 그대로 갭으로 놓고 우리가 보면 강력한 매도세가 확 들어왔는데 왜 갭 상승이 나와? 그죠? 이게 갭이 왜 나올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앞 선배들 고수들이 얘기를 했고 왜 그런 확률이 나오는지를 제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갭은 일반인이 만들 수 없다는 것부터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상승 인태형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100% 올라가진 않아. 똑같아요. 얘도 그럼 타점을 어디로 잡을까?
이 시가 고가 넘어가는 그 시점 어디에서 잡아줬고 얘가 손절 라인 잡겠지. 그리고 홀딩하고 추세 매수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캔들의 분석의 첫 스타트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거고,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첫 진입 시그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베스트. 그 방향으로 안 가면 왜 그러지? 또 손절 라인을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 보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앞에 배운 지속형 눈치 보기 캔들이 그 방향 쪽으로 계속 나와주면 그냥 홀딩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진입 타점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손절 라인 걸고 기준 양봉이 되었으니 이해되시겠죠? 갑자기 나올 수 없는 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 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걸 준비를 해서 다시 반대 방향 타점을 잡아야지. 이렇게 캔들을 접근하고 배우시면, 또는 고생하신 분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차트를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 계속 보는 걸 습관화 들이시면 힘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차트의 힘. 거기에 여러분들이 각종 선, 추세대, 지지대, 저항대, 매물대, 각종 삼각 수렴 패턴 뭐 이런 걸 같이 이제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차트 분석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본인만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손절 지점, 또는 익절은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 기준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거 어디까지 가요? 들어가서 이거 어디 가면 손절 쳐요?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손절 이런 게 다 딱딱 정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을 필요가 있어? 방송 좀 잘하는 애한테, 좀 실력 있는 거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해져 있으니까.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저는 획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르게 해석하라고 했고, 저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깡통 계좌를 탈출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아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가 깡통 계좌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간의 선배들을, 고수한테 배웠던 걸 다시 내 방식으로 푸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다 여러분들 도움된다는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힘드신 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 분명히 깡통 계좌 탈출 또는 처음 배우시는 분이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한 첫 스타트의 과정으로서는 훌륭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제 아침 방송 보신 분 또는 저녁 방송 보신 분들 제 실력을 알 겁니다. 또한 제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저는 차트를 줄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PPT 자료, 소위 말하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료 제가 읽어요? 안 읽죠? 그냥 머리에서 쭉쭉쭉쭉 나오죠? 내 머릿속에 진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이거 읽습니다, 그냥. 그죠? 그런 거 집게 아닌 거야. 근데 저는 거의 안 보죠? 그냥 머리에서 줄줄줄 나오죠? 그만큼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제 거와 시켰다는 증빙입니다. 제 강의를 잘 보면 파워포인트 걸 읽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쭉 하고 가죠. 그리고 저는 저 혼자 일하기 때문에 편집자도 없기 때문에 롱텀으로 그냥 내가 찍어서 올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긴 30분 시간을 내가 혼자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저보고 하루 종일 강의하라고 하면 합니다. 다만 내 목이 못 견딜 뿐이지. 그만큼 치열하게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오면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 결과물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는 거고, 무료로 받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싸구려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 피 같은 노하우들을 다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방송 오셔서 실시간 참여해 주시고, 방송 보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셔서 힘드신 분들 저와 함께 깡통 계좌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화, 수, 목
이렇게 아까 방송한다 말씀드렸고, 라이브 오셔서 인사 한번 남기세요. 남기시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가입 인사 남기시면 제가 밑에다 댓글 답니다. 유튜브 닉네임하고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떨렁 커피 한 잔 안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커피 2잔과 요 케이크까지 있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드리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다고 전화번호 오픈돼서 광고 문자 안 갑니다. 저는 받으신 분이 증명할 거예요. 단 하나 뭐 광고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해서 제가 회원 모집 안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방송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여러분의 결정을 해야지, 남의 뭐 이거 준다고 해서 꼬시고 그래서 여러분 DB 찍고, 저는 그딴 짓 안 해. 제 성격이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 주신 거잖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드릴 정도의 능력은 돼. 아침방새 잘 벌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10강 드디어 캔들 조합편, 이것도 되게 줄인 겁니다. 제가 더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시간이 되게 길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0분이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짧게 마무리했지만 내용 자체는 절대 짧은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깊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차트 보실 때 이런 방식으로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11강을 바로 할지 아니면 한 주는 좀 쉴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할 얘기도 장중이 좀 많아서 넘어가고 그 다음 주로 할까. 왜냐면 지금 휴가철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인원들이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는 건너뛸까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의 카페에 제가 공지를 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편 강의까지가 나가면 일단 어느 정도는 끝날 거예요. 기초. 2편 강의는 어저께 했어요. 누군가 태클 걸었는데 실력 발휘 좀 한다고 PPT 자료 없이도 그냥 2편 강의 해드렸죠. 각도 얘기하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강 강의 마치고 저는 11강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통계좌 탈출 비치기 저자 파생트레이더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